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왜 이렇게 공부가 성적이 형편없죠? 이런 사람들 흔하게 봅니다. 맞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또 초등학교 때는 나 반에서 1등이었는데 중학교 오니까 반에서 중간도 안 돼. 이런 학생들은요, 대부분 다 단위 문제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암기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단위를 잘 끊어서 읽으면 그냥 보기만 해도 암기가 된다. 읽기만 해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람모람 선생과 공부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수포자 시리즈 2예요. 네. 저번 영상에서 이제 보충해야 될 것들도 있고 아예 추가하는 거? 아예 수정하는 거? 예. 사실 수학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지금 득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수학 공부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나쁜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쳐야 될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자그만치 70여 개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지금 잘못된 공부 방식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한테는 정말 안타깝게도 당신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특징들만 몇 가지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번 영상에서 자막이 나갈 때 편집자님이 원모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근데 이걸 수정하신다고. 네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MORE, 모라고 보통 한국말로도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모가 아니라 원모어, 즉 하나 더 한국말로 바꾸면 하나 더라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해도 그냥 다 외워진다. 네, 이렇게만 또 잘못 편집이 됐었는데. 네네. 중간에 딴 얘기가 빠졌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분이 또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백과사전을 쭉 읽는데 다 암기가 될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쵸. 예, 수학 문제도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 쭉 읽었는데 100문제가 암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단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자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평균 한 4문제, 아주 자신 있는 분들은 한 10문제에서 15문제까지 늘려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은 실력이 좋지 않으신 거니까 평균 4문제, 짧으면 3문제, 길어도 한 5문제 정도로 끊어주시고요. 3문제, 4문제, 5문제 정도라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암기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단위를 잘 끊어서 읽으면 그냥 보기만 해도 암기가 된다. 읽기만 해도? 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염원하는 이해한다, 개념을 안다 이런 걸 떠나서요. 서너 문제 정도라면, 4-5문제 정도라면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암기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덧셈 뺄셈 곱셈은 누구나 하니까. 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수학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가 될 거고, 정말 특징적인 부분은 많아야 서너 줄, 정말 많아야 4-5줄, 어떤 거는 한 줄, 2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뭔지는 몰라도 연달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암기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공부할 때 이 단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험이 닥쳤으면 그 시험 범위를 공부한다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이거를 또 어떻게 단위를 쪼개서 공부한다는 생각은 저만 못 해본 걸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못 하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간에 단위가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죠. 이 공부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에 하나가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단위는 과목마다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도 다르고요. 그 수준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단위가 예를 들어서 3문제였으면은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제가 느끼기에 한 2번에서 3번까지의 반복은
조금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범위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 단어라면 한 20여 단어, 수학 문제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4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 기준입니다. 더센펠선 같은 쉬운 문제 말고요. 한 번 볼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의 시간. 예. 그래서 너무 길어서 반복해서 봐도 전혀 암기가 안 되는 것도 안 되고요. 너무 쉬워서 보자마자 쭉 훑어보고 서너 번 정도만 반복해도 지겨워서 나 이거 다시는 안 볼래. 이래도 안 되는 정도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건 본인이 뭐 해보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충분히. 네, 네. 하지만 이 단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 공부 그 효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왜 이렇게 공부가 성적이 형편없죠? 이런 사람들 흔하게 봅니다. 맞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또 초등학교 때는 나 반에서 1등이었는데 중학교 오니까 반에서 중간도 안 돼. 이런 학생들은요. 대부분 다 단위 문제입니다. 왜냐면 초등학교는 중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짧거든요. 그런데 올라갔더니 자기가 적당하다고 여겼던 단위보다 2배, 3배가 된 거죠. 그래서 힘들어진 겁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단위만 바로잡아도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네요, 그 성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학교가 되면 초등학교 때의 범위의 2배라고 치고 절반씩 2개로 나눠서 공부를 한다면 다시 초등학교 때 그 성적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상,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되는 분들 중에 한 부류는 네. 내가 예전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네. 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중학생 땐 잘했었다. 네. 지금은 못한다. 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중학생인데 못하는데 초등학생 땐 잘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시청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암기력이 이해력보다 더 안 좋을 경우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오히려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학생들은 암기력이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더 길어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신에 이해력은 암기력에 비해서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똑똑하게 보이는 거죠. 제가 딱 그랬어요. 네, 우리 제자님은 제가 인정하다시피 암기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적어도 전체에서 10% 안은 드는 정도의 암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죠.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도 인정을 하지만 이해력은 좋지는 못해요, 사실. 암기는 잘하는데 정말 달달달 외우는 거까지만 괜찮고 이해는 네.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있었던 거구나. 네. 그 다음에 또 네, 저번 영상에서 수학 영상에서 수학은 개념이 중요치 않다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왔거든요. 사실 영상을 찍을 때는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편집을 하던 도중에 편집자님이 이제 그거를 잘라버리셔가지고 뭐 여러분들 중에서 그 뭐 변증법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동안 너무 전통적인 수학 공부법이 이해, 개념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에 못지않게 암기한다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구구단은 누구나 어렸을 때 다 외우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구구단을 이해한다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너 구구단 어렸을 때 이해했니?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구구단은 암기하는 거잖아요. 너 구구단 외웠니?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 따라서 이런 수학에 있어서도 암기, 구구단을 포함해서 뭐 19단, 그 다음에 수많은 공식들 네. 이런 거는 정말 암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그 수학 문제들이 수능 기준으로 해서 매년 어려워지잖아요. 그렇다면 문제 유형도 외워야 됩니다. 문제 유형을 이해한다는 그 표현을 갖다가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문제 유형은 외우는 거죠. 공식처럼. 암기력이 좋은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너 자꾸 이해하라고, 이해부터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재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해력보다는 암기력이 더 좋아요. 조금이라도. 특히나 암기력이 매우 좋은데 이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수학을 대부분 완전히 포기해버리거든요. 딱 전해요. 네, 진짜. 우리 제자님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 기준으로 하자면 또 중학생 때도 수학은 여전히 못했고요. 고등학생 때 그래도 제가 반에서 3등 안에는 거의 꼭 들었었거든요. 네.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평균이 90점이 넘어야 돼요. 근데 수학은 이제 잘 봐야 30점대, 못 보면은 찍은 애들보다 못해요. 20점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진짜 언제 한 번은 살이 막 몸무게가 빠질 정도로 수학 공부를 했거든요. 잘 먹었어요. 공부만 그렇게 미친 듯이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수학 점수가 이제 20, 30점을 못 벗어나는 거 보고 나는 이제 글렀구나. 그래서 저는 수학을 아예 완전히 놨어요. 아예 그냥 그 공부조차 정말 나중에는 아예 하진 않았어요. 시험 범위조차 잘 몰랐어요. 아예 넣고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력보다 암기력이 높아서 저는 그렇죠. 그 문제였던 거네요. 이해를 강조하거나 개념을 강조하면 수학을 매우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암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는 게 최선이죠. 근데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암기부터 먼저 하세요. 그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나쁘다고 몰아붙이는 게 지금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죠. 너는 감히 이해도 하지 않았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먼저 암기하려고 해? 이런 나쁜 놈, 이런 게 이 교육 지금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우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암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암기한 다음에 이해하면 어때요? 훨씬 쉬워지잖아요. 맞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이럴 때는 암기부터 먼저 하시라는 이야기지 결코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저번 수포자 1탄에 대한 수정 영상 정도?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지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저번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나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영상은 앞으로 꾸준히 올릴 거고 중간중간 다른 영상들도 섞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